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건보료 한 300만원씩 한 달에 내는 분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거 세금 내다가 허리 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고 점점 엄격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건보료를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아침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 네, 의료보험 얼마 나왔나요?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저도 요번에 많이 올라가지고 네,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제가 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네, 저번에 돈 버는 방법 뭐라 했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아끼는 방법, 절세, 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돈을 부를 늘릴 수 있다. 네,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주변에서 집값이 오르고 월급이 오르고 뭐 이래저래 해서 의료보험이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많이 체감하시죠? 그리고 은퇴자들도 야 이제 내 자식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큰일 났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뭐 사업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특히 은퇴자들, 나중에 은퇴했을 때, 네, 은퇴 지금 준비 중이신 분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죠. 집값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도 올랐는데 의료보험도 오르고 자식한테 피부양자로 되는 조건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에는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거 세금 내다가 허리 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고 점점 엄격하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건보료를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형별로 말씀드릴 테니 오늘 내용 참고하시고 네, 내 재산 지키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뭐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의료보험은 두 가지로 나가죠. 직장인 아니면 지역의료보험. 네,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지역의료보험으로 냅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인은 자기 소득 대비 내는 거고요. 지역의료보험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산, 네, 재산 대비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직장가입자. 직장인은 어떻게 되죠? 소득에 대한 의료보험을 회사와 반씩 부담을 합니다. 내년에는 더 오릅니다 여러분. 급여 외에 3,400만원을 더 벌었잖아요. 그러면 건보료를 더 내야 돼요. 직장인이 월급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직장인 중에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인 중에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인 중에 그런 부동산 귀재들도 있으신데 3,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추가로 또 내는 겁니다. 그럼 직장인들은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요? 바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상품에 투자를 해서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적연금 뭐가 있죠? 국민연금,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이 공적연금은 다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 직장인 가입자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은퇴자. 퇴직을 하면 직장인 가입자에서 바로 지역 가입자로 확 바뀝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잠깐 쉬어도 바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고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또 바로 직장인으로 바뀝니다. 정보가 아주 실시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러면 내가 월급이 많고 적고 떠나서 번 것만큼 이제 내잖아요 직장인은. 근데 은퇴를 했어. 소득도 없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적연금은 건보료 대상이다. 그럼 그것도 내야 돼. 국민연금 받은 거를 건보료로 내야 되는데 또 재산이 있어. 내가 집 한 채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어. 그다음 차도 있어. 차 한 대당 2만원씩 될 거예요. 그럼 차 세대면 한 6만원? 네, 요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아놓은 재산, 소득도 없는데 그 재산 가지고 건보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건보료 한 300만원씩 한 달에 내는 분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해외에 나가 있으면 3개월 이상 있으면 건보료를 아마 안 낼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골프 여행을 가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치고 와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자기는 우리나라 없었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을 300만원씩 하면 900만원 아끼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에서 골프 치는데 뭐 비수기에 3개월 치는데 900만원 정도는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또 세이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은퇴자들은 어떻게 아껴야 될까요? 또 사업하는 형이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딱 퇴직을 했어. 근데 재산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내는 게 부담스러워. 그런 분들은 퇴직한 다음에 2개월 이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개월 이내 이미 계속 가입 제도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안 하면 못해요. 2개월 넘어도 못해요. 그러면 최대 3년간 퇴직 전에 받던 그런 건보료를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근데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신청기간 2달밖에 안 주잖아요. 이런 게 어딨어요. 많이 알려주고, 예를 들면 이제 퇴사하는 사람한테 자, 너 이제 지역 의료모로 바뀌는데 너 재산이 많냐? 부담스럽냐? 그러면 너 신청해라. 그러면 3년간 너가 지금 내는 그 금액으로 픽스를 해주겠다. 그렇게 시간을 주면 자기가 다시 뭐 재취업을 하던가, 아니면 뭐 재산을 자식들한테 뭐 증여라든가 해서 재산을 조금씩 줄여가면 건보료도 줄어들고. 그런데 이걸 알려주지도 않고 신청 기간도 엄청 짧다. 해주기 싫다는 얘기죠. 그래도 우리 사업하는 형 구독자분들은 제가 그 나이가 됐을 때 또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제일 좋은 건 이제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면 자식 밑으로 들어가요. 자식이 이제 직장생활을 하니까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안 내거든요, 건강보험료를. 그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자식 밑으로 들어가는 그 피부양자 자격도 이제는 엄격해지고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월세 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는 또 이게 안 돼요. 세금 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득 있는 사람들 팁 하나 드리면, 건강보험이 이제 올해 번 걸 이제 내년에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 내가 소득이 줄었어, 작년 대비 소득이 줄었어, 그러면 사전 조정 신청을 하세요. 그게 나한테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고 부과되기 전에, 오르기 전에 사전 조정 신청을 하시면 깎아줍니다. 전문용어로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정부 디스카운트. 결론! 건보료뿐만 아니라 세금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절대 깎아주거나 환급해주지 않는다. 네, 이렇게 결론 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참 정부가 얄밉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받아갈 거는 다 받아가고 돌려줄 거는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살아야 됩니다. 현명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재산 누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챙겨야 됩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 일주일의 중간, 허리 같은 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부자 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